예, 산자부 차관님, 그 이번에 소상공인 진흥기금 이 감액된 이유가 뭐였죠? 중소기업 차관님. 네.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입을 받았고 10%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모태펀드 정액이 안 되고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모태펀드는 추경에서 8천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 문제가 중소기업 중앙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사업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정부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2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원업체들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차관님. 예.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이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전물 같은 그런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펀드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새롭게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이것을 손해 안 보는 그 비율을 너무 높게 잡아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좀 창업을 위해서 새로운 모험을 위해서 해라라는 모태펀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이거는 또 IT 산업이 새롭게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이 예산들에 대해서 좀 정액해 줄 필요가 없습니까? 예, 위원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이제 소상공인 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좀 감액 편성했던 사유가 그 평가를 좀 잘못 받았는데 평가를 잘못 받은 이유가 좀 집행 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중소기업부의 계획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감안해서. 그 집행 이유는 안 들어봤습니까? 그 집행이 불실했던 이유는요? 당시에 그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그런 사유가 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들어보시고 예.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네. 이번에 조금 더 우리가 이 새로운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차관님. 네네. 김해 신공항 장관님 계시면 부총님 계시면 이야기하려 했는데 막 한번 김해 신공항 문제 잘 알고 있죠? 네네.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됐습니까? 잘 몰라요. 그럼 국토부 차관님. 예. 어찌 돼 있습니까 현재?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음 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저희 지금 부의 입장은 소음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의 이의제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런 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대책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확장 문제가 올바르게 평가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올바르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그다음에 그런 상황들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대책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땜빵식으로 행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사실 이거요 영남권의 새로운 젖줄입니다. 알다시피 부산 같은 경우는 420만 인구가 350만이 됐습니다. 또 경남하고 이런 쪽에
또 울산, 또 대구 이런 데 신기술을 갖고 있고 수출하는 물량이 비행기로 수출하는 물량이 다 서울로 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과연 6조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런 기계공학 확장, 그 아파트 있고 주민들 소음 때문에 24시간 뜨지를 못합니다. 알고 있죠? 네, 커피 타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24시간 못 뜨는데 어떻게 관문공항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 대부분의 관문공항은 24시간 운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희들 그 조사에 의하자면 그 상당수가 그런데 꼭 그렇지는 또 않은 걸로. 아는 것도 그, 있죠. 예. 그 도심 중간에 예. 있는. 예, 그 특성에 예를 들면 따라서는 뭐 또. 런던 히드로라든지 파리의 사들도골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는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도심 한복판에 있죠. 예, 뭐 그것도 그래도 소음 도심에 때문에 그런 근접한 거거든요. 예, 그런 데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신공항 주변에 예를 들면 김해공항을 벗어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요구했던 신공항이라는 곳의 주변에는 세계 5인 신항만이 있습니다. 맞죠? 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상해, 싱가포르, 홍콩 같은 세계 유서의 항만 주변에도 항상 메머드 공항이 있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압니까? 한번 설명해 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물동량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화물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선택적으로 이 교통수단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걸로 엄청나게 알고 나죠. 있습니다. 예. 취업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예? 그리고 지금 부산 신항에 컨테이너가 200만 개 정도 있거든요. 요번에 원래 그렇게 달성할 거거든요. 그 중에서 55%가 환저 가물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속버스 타다가 바쁘면 KTX 타고 또 바쁘면 비행기 탄단 말입니다. 요새는 뭐 사람으로 태아가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그 돈을 들어가면서 굳이 주민들 다 반대하고 소음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이런 걸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한 번 더 검토를 심각하게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이미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뭐 저희 정부 대책이 한번 발표된 바가 있고 또 그런데 이제 뭐 지역에서는 지금 계속적인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이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 정책이 지역과 잘못됐으면요. 예. 그걸 국가적으로 그래 많은 돈이 들어가서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들 다 반대하고 소음 때문에 이렇다는데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 차관님, 네. 규제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동안 소음 문제 때문에 소음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행 항로 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또 소음 관련 한번 피해 또는 소음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김해공항 자체 지금 신공항 자체 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또 정부 내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들의 민원 제기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좀 제대로 조사해보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민 의견 듣고요. 국토부 차관님 그 문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서 저희 방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관님,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알고 있죠. 예. 제7조 4에 명시된 상생결제 제도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계시죠. 예.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업사에 지급한 외상 매출 대금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공기업에 근무할 때 이 관련 그 제도를 한번 같이 고민해서 그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것이 1차, 2차 이래 내려가면 소위 말해서 건설 현장에서도 원청은 줬는데 2차는 못 받아요. 그래서 매일 이래 데모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예, 항상 보면은 바로 원청업체에서 1차 도급업체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까지가 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는데요.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도 확실하게 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또 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관님, 이게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여튼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시행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가기부 장관님. 네.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사업인 파일럿 프로세싱 사업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6,871억 연구비가 투입됐다는 거 알고 있죠? 2007년부터일 겁니다. 예. 10년 됐어요. 2007년부터네요. 올해도 494억이 편성돼 있는데 연구 성과는 확인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연구 성과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아시는 대로 오랫동안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그 프로젝트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하는 나라가 러시아 하나 있다든가? 뭐 실증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없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데 이걸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습이 웃었고요. 이 연구가 미국과 공동 연구인데요. 미국은 60억만 정도만 연구비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한미 간에 연구하는 것은 파일럿 프로세싱에 관한 거지만은 지금 10여 년 동안 우리가 해오고 있는 사용 후 해결로 처리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그 60억은 한국과 미국이 2020년 한 3년 후에 끝나는 프로젝트인데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30억씩. 그래서 제 말씀은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없고 원자력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생산 가능하고 수출이 가능한 이런 방향의 연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 예산 문제는 한번 잘 고려해 보십시오. 의원님 조금 그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일럿 프로세싱도 그렇고 R&D에 이제 소위 우리가 좀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기간에 걸쳐서 매년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리뷰를 해보자 하는 TF를 한 게 지금 TF 이름이 어떡할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파일 프로세싱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계속 논란 속에서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일단 금년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려 하고 어저께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찬반의 전문가를 가지고 그랬더니 역시나 첨예하게 갈리고 그래서 그 중립적인 전문가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서 12월 말까지는 결론이 내릴 생각입니다. 더 이상 끌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만 하나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은 거의 12년 동안 6,700~800억 돈이 들어갔고요. 남아있는 게 불과 한 1,700억 정도 남아있는데
재무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하면서 또 얻었던 여러 가지 그 소위 파생 어떤 연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실증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리스크가 있더라도 해볼 만한 분야인 것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그런 그 팩터들을 두고 굉장히 판단을 하되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만일에 이거를 그만둔다라고 하면 예산은 편성했다가 그거는 세출 구조조정 측면에서 내년에 뭐 어떻게 하더라 해도 그 예산만큼은 그대로 일단 굴러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빨리 결론 내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잘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춘 해수부 장관님, 조금 전에 강병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선박 미세먼지 심각한 거 너무 잘 아시죠? 예. 크루즈 한 척이 들어오면 자동차 350만 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조금 전에 우리 강병원 의원 질의하셨는데, 이게 대해서 그와 부두에 설치하는 전기, 예. 이거를 왜 예산에 잡혀지지 않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항만공사 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지방항만공사가 반부담하고 국고 보조를 50% 해서 해보자라는 게 저희들 아닌데, 예산 당국에서는 국고 보조 비율이 좀 높고 항만공사나 지자체 비율을 좀 더 높여서 국고 보조 비율을 좀 줄여라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저 기재부 장관님, 네. 부총님, 네. 부산, 인천 이게 그만큼 들어오면 국가에 그만큼 돈을 벌게 하는데, 크루즈라도 선박이라도 이걸 CBS 내라면 내겠습니까?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수익자 부담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해수부하고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부총님, 혹시 중소사업, 중기부 사업 중에 기술사관학교 육성 사업 알고 있습니까?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성화고와 전문대 연결해서 이제 4년제 교육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맞춤 교육입니다. 예, 예. 그런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고용부 유니테크 사업과 유사 중복하다고 2018년부터 사업의 단계적인 폐지를 결정됐는데, 예. 2018년부터 고용부 유니테크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 오히려 유니테크 사업은 없어져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기부 기술사관 육성 사업은 이제 17년도부터 육성 사업 신규 모집을 중단을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좀 자세한 거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유니테크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피테크 사업이 있거든요. 그 고용부에서요. 그래서 아마 그 유니테크 사업은 조금 축소하면서 신규 모집 중단하면서 피테크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공업고등학교 나와서 전문학교 2년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기술 또 특히 4대 뿌리 사업에 가장 유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마지막에 우리 함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